반갑습니다. 콩지열의 양가루 오늘이 13회네요. 오. 나 이거 한 거 아직도 난 적응이 안 돼. 왜요? 어? 저희 15회쯤 되면 이제 먼저 나서서 해주시겠죠? 나 점잖은 사람이잖아. 그 소울리스 자처럼 해주세요. 소울리스자 그거 봤어? 봤죠? 아니 내가 한 거 못 봤는데? 아직 못 봤어? 했어요? 어. 아 우리 저기 여기서 한 건 아니고 응. TBS 안내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짜요? 그 반응 어때요? 어? 반응? 추하다 지금. 여기서도 한 번 해주세요. 뭔지 아세요? 전혀 소울리스자? 몰라요. 그 막 에버랜드인가? 거기서 그 이렇게 하는 거야. 안내 방송. 정치, 사회, 경제, 대통령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싹 다 졌습니다. 맞아. 싹 다 다릅니다. 이렇게 네, 하는 거야. 머리. 유튜브에서 맞아, 봤어. 맞아. 방송 나가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뭐야? 한 2주 됐나? 아니, 근데- 됐나? 저번에 노래방 가서 보니까 야 랩을 그냥 하지 마. 와 진짜 노래방 너무 썰 잘하시더라고요. 나오면은 우리 슈킹 PD님 조용해진다고요. 아, 그 매드 클라운 그거 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뭐였죠? 매드 클라운의 한 딱 글자 나야. 같은데? 딱 나야. 착해 빠졌어. 아 작게 그였구나. 딱 나를 상징하는 거지. 아 정말 어마어마했죠. 혼자서 막 심취해서 막 하는 거 봤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안 할게. 소울리스자도 안 할게. 시켜서 한 거야 그냥. 아니 근데 TBS에서. 아니 그게 괜찮았어 그래도. 음. 이 나이에 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많이 망가져 주세요. 2번 먹이는구나. 승기가.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살아남고 있고요. 아직까지 본방송은 10만을 넘었는데 사실 90만 넘은 것도 절묘하게 우리가 첫 방송 때 10만 넘었었잖아. 그래요? 우리 때 10만이 넘은 거야. 전 지금까지 대물 시네마 때 넘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거기한테 아니야? 속지 말라니까. 어차피 뭐 어이없다 오빠 자리 제가 지금 꿰찬 거잖아요. 콩지열의 안가운 조만간 송지열의 약간 이상해지네. 아 잠깐만, 거위를 꿰찬 거야?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지금. 어쨌든 딱 하나만 정해. 대물 시네마야 여기야. 여기가 낫지? 콩가루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원래는 우리가 서브 섹션을 내가 제일 먼저 콩가루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진 변호사 스케줄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한테 양보하느라고 토요일 된 거잖아. 토요일이라 우리가 조회수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맞아. 솔직히 내용으로 보면 여기가 최고로 낫지 않냐? 그리고 우리 그 새로운 여자 PD님이 이게 제일 재밌대요. 그 PD는 사회생활인가?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본 적 없는 거 아니에요? 오호, 왜 진 변호사 약한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토요일 시간만 아니면 나 지금 거비를 밀어내 버릴까 생각 중인데 지금 뭐 내가 밀려야지 뭐. 근데 그쪽은 또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우리는 자신감 있으니까 토요일 날 들어보라고 하는 거지. 바뀌어도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진짜요? 아니 진짜로 내가 이제 변호사 신분만 아니면 진짜 정말, 밀어내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별 진짜 개소리를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또 이제 징계, 또 욕도 못 하고. 변호사 징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진짜 너무 좀 슬픈 게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의무야. 아니 네. 박지훈 변호사님은 그 의무를 왜 안 따르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 두 분만 따라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귀엽잖아. 귀여운 건 어디서 괜찮아요? 쌍욕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게 웃긴 게 지훈이는 욕을 해도 귀엽게 보이고 맞아. 진변이나 내가 욕을 하면 저 사람들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니까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근데 이게 이 변호사들의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징계해요?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욕을 막 했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캡처를 해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저 진승기 변호사가 여기서 막 욕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데 하고 딱 내면 이제 전화가 와요. 뭐 소명을 해라. 진짜? 그냥 누가 진정을 넣으면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이제 제가 변호사의 신분으로 여기서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아니 문제가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누가 이거 보다가 캡처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 상관없다니. 그래서 이제 진 변호사가 막 나가지는 못한다. 생각보다 아, 콘텐츠가 진짜 많은 사람인데. 네, 아니 그 술자리에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우리 단체 회식이 곧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PD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오실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얘기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비하인드 스토리로 거기까지. 담아봐야지. 근데 이제 점점 우리 진 변호사가 제가 보기엔 이제 방송에 적응을 해서 입이 좀 풀리고 있어서 주변의 반응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도 기대 많이 감히- 해주세요. 감히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감히 감히 감히? 감히. 나 진승기인데 이거. 그래요. 우리 야. 비주얼 탑 3가 모여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사연을 제가 따로 창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 특집이기도 하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 조금 아픈 내용이라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우리 진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초기였지. 네. 초기에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 대리하는 변호사를 많이 정말요? 했었고 제가 한 변호사가 진 변호사 들어보다 일찍 들어왔었지 우리랑 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 변호사랑 내가 같이 일을 하기 전에 내 옆방에 있던 변호사님이 또 성범죄 그 피해자 그 국선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서 옆방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요. 국선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가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다가 피해자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피해자. 그러니까 원래는 피의자, 피고인. 그러니까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의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네. 수사 단계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어. 예,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어. 그리고 피고인은 이런 사람이 이제 법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다. 고소를 받으면 네, 피고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신분이 피고인인 거예요. 고소를 받은 건 그 아니고. 고가 고소고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 고가 뭔지 또 모르겠네. 피고인은 뭔가 고소받은 사람인 아니 것 그거 같잖아. 맞는데 맞죠? 고소는 맞는데 그 똑같은 고자 한자로는 똑같은 고를 쓰는데 소송에 넘겨달라고 다른 사람이 고소를 했다고 바로 재판에 고해지는 건 아니잖아. 법은 너무 어렵다. 어. 그리고 피의자는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의심을 받는 사람. 그렇죠, 네. 피해자는 뭐야?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거기서 또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아니 넘어가면 더 쉽게 말하면 음. 성범죄니까 어차피 강간을 당한 쪽이 피해자고 네. 강간을 한 놈이 피의자지. 아. 피고인이 되는 거고. 피의자라고 하기 싫다 근데. 네. 범죄자라고 하고 싶다. 범죄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얘기는 근데 그런 중요한 얘기고. 건 그 중에 실제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음. 억울하게 뭐 무고 이 사람 왜냐하면 진짜 억하심정 있어갖고 실제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네,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미투가 좀 지나긴 했지만 미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거기서도 무고한 피의자가 있었겠네요. 그럼. 당연히 있었죠. 네. 제가 무죄 판결 받은 경우도 있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었고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진 변호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하고 이 어떤 법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예전 같으면 무죄로 봤을 사건들이 유죄로 된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하게 또 이렇게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는데 이제 진병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기준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제가 이거는 네. 피해자 사연을 만들기가 창작하기가 그렇죠. 너무 네. 고통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창작 말고 그 접했거나 아니면은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서 제일 좀 심했던 성폭력 저 관련 사건. 죄송한데 국선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 국서면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했는데 이제 피고인들만 선정을 해주다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합의를 할 때 자기가 직접 어쨌든 가해자랑 연락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붙여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지원을 해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 5년이나 네네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범죄도 있고 아동학대. 예. 그거는 뭐냐면 너무 아동학대 범죄는 이제 아이들이 가서 조사를 혼자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조력인이 돼서 또 실제 조력인도 있고 국선하면 이제 돈은 얼마나 받는지를 물어보시는데 피디님이랑 지금 1대1로 채팅하시는 중이 네. 아니시죠? 저 진짜 가끔씩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탁탁탁탁 하고 글자가 딱 나와. 근데 딱 보면 거의 쓸데없는 얘기. 그래갖고 막 이러다가도 그냥 너무 막 썼다 지었다 하니까 좀 안 돼서 아무튼 국선하면 얼마나 돈을 받는지 말씀하시는데 일단 건당 피고인 국선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저렴한 편이에요, 그게? 아, 아니면 많이 편이죠. 저렴하지.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 보통 저렴하죠. 일반이면 300에서 500인데. 네. 그렇게 비싸요? 아니, 뭘 뭘 그렇게 또 비싸? 그렇게 변호사- 지난번에 비싸지 않다고 설명해 줬잖아. 비싼 거 아니라고. 아니 나이가 변호사 한 또- 번도 선임을 안 해봤어. 아 그래. 그럼 궁금해서. 그럼 한 번 뭔가 사건이 터져서 선임하려면 무조건 300에서 500을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때 왜 그런지 얘기해 줬잖아. 지난번에. 저는 원래 저는 한 주가 지나면 300은 안 해. 300 안 해. 하고. 지금으로서는 네. 최소 500, 700이야. 그러니까, 예. 이쪽은 많이 비싸구나. 난 1000단이야. 진짜? 왜냐면 같이 해야 되거든. 난 또 여기는 방송물 먹어서 비싼 줄 알았네. 그건 아니구나. 1000단위 취소해. 안 온다. 500도 받습니다. 와, 근데 500에서 1000인데 그걸 국산으로 30에 할 수 있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좋네요. 그거는 뭐냐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르고 피고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사실 이 사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 없이 사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또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일정 돈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은 다른 사건 못 맡아요. 안 됩니다. 네,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국선 변호사 분들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약간 좀 일단 약간- 아니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무슨 얘기하나 아니 지금 나는 알아. 신경을 되게 드라마나 좀- 영화 같은 데 보면 국선 변호사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어. 인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 음.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근데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저랑 비교를 한다면 성공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해진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든 일을 적게 하든 인센이 없구나. 똑같은 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변호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유인이 좀 없는 거지. 근데 솔직히 사람이니까. 경우는, 맞아, 나태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성공 보수도 있고 그러면 그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국선 사건들이 그렇게 뭐랄까 뭐 열심히 할 만한 사건들이 또 많지도 않아. 뭐 그렇기도 하죠. 되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저지른 사람들이 맞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저지르지 않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살인죄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이제 네. 이상한 사람들이 맞아요. 나와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사선 변호사를 쓰지만 그냥 뭐 술 먹고 싸움하고 막 사람 막 다치게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뭐 갑자기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은 경제력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얘기는 사건 자체가 별로 할 게 없어. 어차피 가서 죄송합니다 술 많이 먹고 이랬습니다 재판장님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에 대한 인식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열심히 되게 하는 하죠.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되게 열심히 하는 하죠. 거고. 그럼 드라마에서 좀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본 드라마에서 국선 변호사님들은 죄다 앞에 이 의자 앉혀놓고 네네네 막 이렇게 하고 뭔지 알죠?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사실 넘겼거든요. 좀 과장된 이제 잘못된 인식이 좀 있는 거죠. 하긴. 그리고 사실 돈 받고도 네네네 있어요. 네. 사선도 일단은 내가 돈 받았으니까 뭐 이런 변호사들 얼마든지 많고 그렇지. 꼭 국선이라서 그렇다는 인식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작가들이 생각하기에도 약간은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태해질 뭐 그러니까, 거다. 그러니까 기왕에 변호사들한테 하는 오해 중에 많이 오해가 우리도 사실 형사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많이 시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피고인들은 어떻게든지 변호사가 와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은 것처럼 포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 있잖아. 피고인들 중에 변호사한테 거짓말해서 변호사를 잘 속이면 혹시 검사나 판사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들 있거든. 자기가 막 역대 최고의 사기꾼 막 이런 그런 뽕에 생각.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화 드라마가 또 그렇게 망가놓은 게 있어. 망가뜨려놓은 게 영화 보면 막 뭐 분명히 죄 지었는데 막 거짓말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안 통하거든. 그래서 이 변호사들도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고는 이거는 자백하는 게 맞다. 솔직히 털어놓는 게 맞다. 그래서 자백도 많이 시켜.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변호사들은 이제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느껴져요? 친구는 안 느껴지죠. 친구나 네. 아니면 연인이든 막 거짓말 하면은 딱 이 새끼 이거 거짓말인데 이게 딱 보이나? 보일 것 근데 같아. 일단 보이는 표정인데? 아니야. 재판 과정이나 이런 때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 딱 들어보면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눈동자 흔들리나? 조심해야지. 그걸 뭐 특징을 찾아낸다기보다 그냥 감이에요?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쵸, 나오거든. 말이 좀 다르고 앞뒤가 다르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수적인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지금 사건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피의자 쪽이죠. 가해자 쪽인데 고소를 이렇게 했어요. 같이 술을 먹다가 이 사람이랑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잠을 잤대요. 뭐 당연히 그런 건 없었고 근데 갑자기 새벽에 나가기 전에 이 남자가 갑자기 와서 자기를 이렇게 껴안았다는 거야. 나가기 전에? 그럼 잘자 하고 간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껴안았는데 뭐 왜 그래 그러고 뭐 갔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뭐냐면 자기는 집에 가기 전에 직장 동료였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고 깨우고 나는 간다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이후에 회사에서 막 어떤 트러블이 있고 뭐 그래갖고 이제 남자가 뭐 이 여자가 뭐 이렇게 잘못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가 있어서 그걸 이제 상사한테 고했는데 이 여자가 뭐 업무에서 배제되고 뭐 잘리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야. 이건 의도적이네 너무. 그런 모든 수심이 느껴지잖아.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 이 남자는 이거야. 난 아니다. 내가 왜? 억울하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왔더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인기척이나 이런 게 손이 쑥 들어올 때 뭐 내 주변에 이제 그 남자가 있다는 그걸 그때 처음 깨달았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그 증인 신문하면서 잘 생각했는데 침대인데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날라서 들어와서 쫙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여자 옆에 이렇게 쓱 이렇게 누울 때 침대에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느꼈냐고 그랬더니 그때 막 엄청 당황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이 손을 넣었다는 거에만 그냥 그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니까 침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까지 표현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강제추행 행위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의 어떤 감히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인 신문으로 쫙 이렇게. 어렵다. 네. 근데 이거는 강제 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성폭력 같은 경우 보면 왜 여성분들이 성폭력 관련해서 상담하는 내용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고 그거를 인정을 맞아요.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네. 반대의 경우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기억의 뭐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우에 무죄 판결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만약에 아까 그 상황도 여자가 만약에 술에 취했어. 그래서 침대 움직임은 못 느꼈는데 나를 확 만지는 손은 느꼈어.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 사건도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가해자의 대리인이니까 그 사람 쪽에서 뭐 그리고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근데 성범죄는 이게 수사 과정에도 왜 피해자한테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면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손이 쑥 들어와서 만졌어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손이 들어와서 어디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만졌고 그런 거 있잖아. 옷이 있었고 디테일하게. 없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도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깨야 되니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또 반대 신문도 되게 치밀하게 하거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기억력이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로 무죄가 된다거나 억울하게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다행이다. 그럼 그런 상담 때 보통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를 원하나요? 아니면 남성 변호사 그렇게 상관없나요? 여자들을 좀 많이 원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많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여성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죠. 예. 왜냐하면 그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이성의 변호사에게는 조금 수치스러울 수 있지. 수치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기왕에 아까 이제 지금 김 변호사 사례를 얘기하니까 요즘에 성범죄로 그 기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한 김에
예전에 뭐 영화에 드라마에서처럼 정말로 막 폭력적으로 막 사람을 막 때려서 내지는 이런 경우 없어.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나는 변호사하면서 본 적이 없고 아예 내가 봤을 때는 막 강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은 인정이 되는데 그 강간을 폭행 강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하면서는 겪었던 중에 되게 황당했던 놈이 이놈이 그 날치기 오토바이 날치기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핸드백 뺏어가는 그 날치기였는데 그날 새벽에 한 7건인가를 날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벌이가 별로 없었던 거야. 핸드백 안에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여자는 기분이 나빠서 강간을 했어. 그러면서 사람을 막 얼굴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왜 너 물어봤지. 너 왜 얼굴을 때렸냐. 이 새끼는 진짜 그런 일을 여러 번 한 놈이라서 얼굴을 때리면 여자들의 반항을 포기한다는 거야. 더 그런 게 있을까 봐. 근데 때릴까 봐. 이 얘기는 90년대 얘기야. 나 지금 소름 끼칠 뻔했잖아요. 최근인 줄 알고.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돼서 처벌되는 뉴스도 많이 나가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인 경우는 아마 진 변호사도 거의 못 겪어봤을 거? 거의 없고요. 애매한 경우들이 주로 많이 걸려. 그러니까 진 변호사가 오늘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게 쌍방이냐 아니냐 이런 느낌. 얼마 전에 유튜브 그거 봤는데 뭐 90년대 그 영상들 이렇게 모아갖고 하는 거 봤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좀 차 갑자기 이제 차 서로 이렇게 시비 붙으면 요즘에는 내려갖고 막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막 주먹 다짐하고 막 되게 폭력이 되게 많았어.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 막 어디 가면 갑자기 이런 형들이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이렇게 어깨 동무 딱 하고 친한 척해. 안 친한데 친한 척하래 그래갖고 가면 이제 뒷골목 가서 돈 뺏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고 그 진짜 뒷골목 잘못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돈 뺏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90년대 진짜 무서운 시대였어요. 오락실도 잘못 가면 오락실은 조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못 보잖아. 못 보죠. 성범죄도 마찬가지야. 맞아. 왜냐하면 이제 치안이 워낙에 좋아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가면 CCTV 뭐 블랙박스 블랙박스 맞나? 블랙박스 맞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결국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는 잘 없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시고 어떤 여자랑 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 여자 갑자기 나는 강간을 당했다. 근데 이제 그 모텔 안에는 둘만 있었으니까 이제 서로의 진술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걸 기획한 이유가 뭐냐면 중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진짜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도 되게 많고 사실 법적으로 되게 다툼이 되는 건 거의 그런 그 사건이거든요. 거의 그래. 그리고 뭐 대부분의 강간 사건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되게 좀 뭐 어쨌든 끔찍한 사건인데 술에 취한 뭐 여중생을 남자 고등학생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강간을 한 사건도 있었어요. 몇 명이서요? 4명 정도. 4명이서 한 명을? 그 여자가 피해자는 이제 그 화장실에 이렇게 술 취해서 막 버려져 있는데 한 명씩 이렇게 그 사건은 사실은 뭐 합의를 다 했는데도 가해자들은 다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건은 뭐냐면 블랙아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술 먹고 기억이 끊기는 아주 거 말씀하시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남자도 억울하고 여자도 억울할 수 있어. 둘 다 아웃일 때.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인데 일단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일단 어떤 여자분이 뭐 이제 미성년자긴 한데 그걸 뭐 차치하고 술을 이제 한 2병을 먹고 소주를 2병을 먹고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술집 뻗었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뻗어 있는데 지나가다 어떤 남자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무 뭐 힘든데 모텔에서 뭐 그러니까 좀 자고 싶다 뭐 이러니까 남자가 그럼 나랑 모텔에 가서 뭐 자는 게 어때? 그랬더니 뭐 그러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친구가 사라지고 뭐 옷도 외투도 안 입고 가방도 놓고 갔으니까 실종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갖고 뭐 핸드폰인가 위치 추적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더니 뭐 옷이 벗겨져 있고 이제 성관계는 안 했지만 뭐 어쨌든 준
준 강제 추행으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준 설명하자면 준. 아니, 설명해 주세요. 예. 준자가 붙으면 그냥 잠이라고 생각하면 돼. 준비 상태인 건가요? 아니 잠. 잠인가?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건 약물에 취해서건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황일 때 그걸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그러니까 때. 강간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강간은 내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 사람의 한 거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대응을 못하게 한 거를 불능하게 하고 이제 하는 게 강간인데, 준강간은 뭐냐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한 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걸 이용해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내가 이제 뭐 누군가를 강간하기 위해서 술을 막 먹였어. 이 사람이 신신불 이거는 사실은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뭐 폭행 협박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준강간 같은 경우는 결국 개념은 뭐냐면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걸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분이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제 추운 겨울인데 외투도 안 갖고 가고 짐도 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술에 취해서 심신 상실 상태였다. 근데 항소심 판단은 다른 게 CCTV를 증거로 냈는데 이 모텔에 들어가는 그 피해자가 뭐 걸어서 이렇게 뚜벅뚜벅 간 거야. 에이, 그거는 그렇네. 그러니까 이 그 항소심 법원은 이 사람이 과연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뭐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사람이 블랙아웃 상태였을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봐라. 그러고 다시 그 하급심 법원으로 보냈거든요. 사실 그 뒤에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블랙아웃이라는 건 사실 요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필름 끊긴 거. 필름 끊긴 거.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뭐 누군가와 성행위를 하고 뭐 했더라도 블랙아웃은 사실 심신 상실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인지 뭐 상대방은 또 모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상태를 이용한 거니까 이걸 뭐 해봐라.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인지를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만약 블랙아웃 상태면 얘는 이걸 이용한 거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가해 남성이에요. 딱 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술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멀쩡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전적을 모르는 만약에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는지 아닌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고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오늘? 이게 어려운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날 하나도 기억 안 나면 꼭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야, 나 어제 뭐 실수한 거 없어? 근데 야, 너 멀쩡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과 만약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건 강간일까 아닐까? 이게 요즘에 되게 흔한 사건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오케이를 했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를 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술 냄새는 좀 나도 멀쩡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꼬셨을 수도 있지. 사실상.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술 취한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있는 걸 막 이렇게 엎쳐 간 게 아니라 아까 모텔에서 걸어갔다고 그런 하니까. 것처럼 멀쩡하게 보이면 그러면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 이 상대방이 진짜로 나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은 그냥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슷한 사례가 내가 아까 말한 저 한 변호사랑 같이 했던 사건 중에는 진짜 회사 동료가 아니었는데 여성은 사실은 이제 애인이 남편이 있었나 그런 상황인데 어떡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거야. 근데 딱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서 고소까지 들어갔어. 고소를 들어가서 근데 사실은 뭐 합의를 보려고 이렇게 얘기 나온 상황이었는데 완전 대반전이 있었던 게 남자가 녹음을 했던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닌데 녹음을 했던 거야. 요즘에 하도 뭐 그런 일들이 흉흉하니까. 흉흉하니까. 근데 녹음을 딱 틀었는데
너무 여자가 너무 멀쩡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서 죽겠다고 오빠 평소부터 좋아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문제는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것도 진심이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면 남편인 줄 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이름도 뻔히 알고 이름도 뻔히 알고 뭐 남편이면은 좋아할 리가 없지. 아 그래요? 뭘또뭔그 소리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말 내가 대화를 다 옮기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뭐 같이 샤워를 하자는 둥 먼저. 그럼 취한 게 아니네. 근데 기억이 안 난대 또. 아, 에이. 이게 진짜 저도 똑같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제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 이거는 되게 친한 동생인데 되게 고위 공직자였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괜찮아요? 나 누구 다른 사람이 먹을 거야. 잠깐만. 근데 어쨌든 뭐 특정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술을 이제 부하 직원이랑 먹고 이제 본인 집에 와서 어쨌든 뭐 같이 너무 좋게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제 후배 얘기로는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이제 신고를 한 거지 중간간으로. 근데 그 여자의 진술은 뭐냐면 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이 내 후배는 이 여자의 그때 그 반응, 그 행동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 여자는 그걸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사건은 지금 블랙아웃 상태라서 뭐 이런 걸 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도 그냥 중간간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유죄가 될 거예요.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됐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중간간이라는 건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잖아요. 네. 이용하여. 그러면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내 후배 같은 경우는 술이 취했어요. 근데 어쨌든 딱 보니까 멀쩡해. 그러면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블랙아웃 상태라는 건 이제 뭐 가해자를 이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 변호사가 얘기한 거를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요. 요즘에 대세는 저런 경우에는 유죄가 대세예요. 유죄가 대세예요. 그것도 대세가 있어요? 왜냐면- 유행이야 뭐야? 이게 무슨 요즘 미투 많고 이러니까 이런 거 좀 민감하니까 다 유죄 때려 이런 거예요? 사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약간 그 옛날에 실제로 내가 이제 법률 방송 이런 사례 소개하는 방송이 나왔어. 뭐 녹화 방송에서 내가 변호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변호사님은 검사를 90년대에 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되게 억울할 뻔한 남자를 구해준 얘기를 막 해는 거야. 강간으로 고소가 된. 근데 자기가 그때만 해도 CCTV 이런 거 없었는데 어렵게 찾아보니까 모텔을 지발로 걸어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무죄로 풀어줬잖아.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고 술 안 먹고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어도 방 안에 들어가서 싫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강간이거든. 그렇죠. 예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모텔 CCTV 까봐가지고 여자가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무고 이랬어.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여성 쪽의 주장에 훨씬 귀를 많이 기울여지다 보니까 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남자가 녹음한 게 없었잖아. 100%야 유죄야. 그럼 만약에요.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이 성관계가 합법적이었다. 이게 범죄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들었죠. 녹음. 아니 근데 어떻게 하기 전에 잠깐만 이거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녹음이라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거 말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인 교제하는 관계라는 게 따로 있잖아.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한 몇 번이라도 만났었고 사귄 지 얼마나 됐고 이런 사이라면 이게 용서가 되는데 아까처럼 처음 만났는데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얹어서 의식이 멀쩡해요라고 해서 만약에 숙박업소에 가서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다 고소하면 다 그냥 유죄야 그거는. 그 사람은 근데 사실 그 의도 자체가 뭐 갑자기 술집에서 누워 있는 여자를 이렇게 해서 나랑 모텔 갈래? 미친놈이지 진짜. 그거는 그냥 그렇지. 목적이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황적인 무조건 것도. 상황적인 걸 다 고려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쪽에서는 아까 진 변호사 했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들은 하는 게 둘이 어떤 관계였느냐, 몇 번이나 만났었느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판단해서 아, 이 사람 정말로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잘 정리해서 경찰에 넘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국선 변호사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뭐 강간은 주로 남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변호하는 사람은 사실 둘이 2번 3번 있었고 이렇게 막 둘이 좋아서 한 건데 좋아서 한 거고 교제한 거 맞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중에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피해자 다움이란 건 없다. 피해자 다움이란 건 없다. 그러니까 설령 그런 관계 이후에 그 다음날 예를 들어 직장이었으면 가서 멀쩡하게 서로 근무를 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는 유죄야.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 걸로 봐줬었는데 그래서 남자들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젊은 남성들 요즘에는 진짜 속된 말로 짤없습니다. 그래. 뭐 숙박 그러니까 모텔 비용을 여성의 카드로 이제 결제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면 그럼 여자가 원해서 간 것처럼 하려고? 뭐 그런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뭐 강제로 아니면 이 술 취한 여자를 이렇게 이용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둘은 여자가, 합의하에 갔고 그래서 뭐 카드를 이제 여자의 카드로 이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걸로 안 통해. 더 짚고 근데 저도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같이 갔는데 우리 반반하자, 반띵하자 해가지고 했으면 이건 뭐 합의하에 완전 아니 심지어 내가 지금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 보던 미국 드라마야. 약간 SF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 중간에 뭐 프로텍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남녀가 만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가 뭐 콘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 말고 그러니까 I agree 그러는 거야. 서로 어플에 대고 그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한동안 그래서 미투가 참 많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을 때는 성관계 동의서 이런 거 인터넷 떠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발전하면은 동의서 앱 같은 거 생기겠다. 그 내가 말한 게 그 동의서 앱을 그게 그래요?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그럼 이렇게 I agree 하고 오케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참 낭만이 없네. 무드 없다. 전 아까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여기 이렇게 여자분이 누워 있었는데 그거를 데려간 남자가 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만약에 그 술집 막 헌팅 술집이었어. 그러면 둘 다 남녀를 만나려고 간 장소잖아요. 그래도 그게 남자의 잘못인가? 그런 그럼.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잘못이야. 그래요? 이러니까 이제 그 바람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태까지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나 그건 남자 잘못이 멀쩡한 사람을 아니 뭐 헌팅을 우리는 해야지. 좋아 이제 남자 편을 들어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겨들송이 해주는 게 고마운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요즘 못하죠. 분위기에서 못해.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건 안 되지. 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근데 이제 어차피 블랙아웃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한변 여사라는 사건 중에 뉴스에도 나왔어. 요즘 이제 한 3, 4년 전에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했던 물뽕. 그 피해자들을 직접 봤거든. 어때요? 진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낮에 음식점에서 평소 알던 오빠들이랑 그 알던 오빠들이 샴페인 같은 거였어. 그냥 밥 취하지 않는 거 반 먹어도 좀 그냥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아무 기억이 없어. 그게 물봉이에요? 물 담배랑 다른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얘 좀 야 그거 해보면 그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걸어는 다니고. 걸어 다녀요? 걸어는 다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걸어는 다니고. 그래서 왜 예전에 어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일단 배우 해봐, 중에서 왜 갑자기 외국인 배우가 그 이태원인가 어디를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는 달라. 외국인 배우 아니라 저게 아니야? 뭐 누구? 그 이름 말해도 되나? 강씨. 줄리엔. 그 외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아니지. 배우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 배우가. 하이킥에 나왔었는데. 정음 하던 누군지 알죠? 아무튼 근데 그 그분인데? 사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물뽕이 무서운 게 6시간인가 지나면 체내에서 생분해가 돼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아니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 무혐의로 끝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얘기했다는 아니라. 그래서 한동안
그 뭐 주로 이제 좀 비싼 클럽 같은 데서 웨이터들이 이렇게 물뽕을 공급해주고 그랬다고 판매하고 그랬다고. 진짜 그거는 정말 심각한 어. 문제인데. 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 불법이죠. 그게 어떻게 야 너 진짜 그게 어떻게 합법이야? 그래 버닝썬 사건 때도 그게 논란이 됐어. 버닝썬이 물뽕이에요? 버닝썬이 아니 물뽕이 아니야. 버닝썬에서 쓴 게 물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버닝썬 어. 사건도 결국 여자들한테 그런 약을 먹이고 이렇게 데려가서 막 영상 찍고 한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적 논란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거 많이 막았는데 그거 막을 때쯤 탐문 수사를 할 때 경찰 보고서 보면 그냥 왜 오픈마켓 같은 데 있잖아. 그 텔레그램 이런 거 마케팅 검색해서 치면 그냥 왜 물뽕 이거 30분 만에 배달 이런 거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돼지 발정제? 어?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홍준표. 돼지 발정제 너무 옛날 얘기다. 얘기인가? 그건 뭐 그런 걸 막 그걸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너무 옛날 얘기다. 이거 너 언제적 사람이야?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무 말이나 했어요. 나이 죄송해요. 속인 것 같은데? 그건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들을 진짜로 양변 알겠네. 사이면 난 사건 사고 이걸 많이 방송에서 하니까 최신 아이템을 아는 거고 진 변호사는 이제 실제 사례는 이것보다 이제 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많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떤 그 클럽 같은데 마약류가 의외로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제가 그 돌아다니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했던 사건 중에 이제 필로폰 투약자가 그 같이 투약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한 걸 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냥 술이 엄청 취한 사람이 혀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대화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막 대화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뭐 기억을 아무도 못 하는 거지. 와, 성폭력, 성범죄 이쪽은 너무 제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 오늘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일단 남성분들이 술에 취한 여자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된다. 진짜로.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술 같이 먹고 좋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 있을 거야. 여자가 갑자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원나잇하고 남자가 이제 튄 거지. 그 화가 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완전 빡쳐갖고 이제 내가 인생 한번 강간이야. 근데 얘 인생 한번 말아야겠다. 그래서 확 무섭다. 고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날 이제 뭐 CCTV에 둘이 막 술을 막 엄청 먹어. 근데 처음 만났네.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거는 중간간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저는 MZ 남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고민은 지나가다가 여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바로 가서 괜찮으세요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찰에 상황이.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거 현명한 거야. MZ들이 잘 아는 건데. 되게 너무 근데 마음이 아파. 되게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이네. 그래요? 근데 진짜. 걔네들은 이건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불만도 되게 많더라고. 그런 현실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자, 각박한 현실에 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절대 술 취한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단순하네. 술 먹고 찝적대지 맙시다. 술은 집에서 드세요. 네, 집에서 배우자랑 드세요. 오늘 재밌다. 우리 피디님이 오랜만에 되게 만족하시네. 이런 거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자, 남양 특집이었고요. 갑자기 남양 특집이었어 이거? 이거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남양 특집이고. 근데 싸하긴 했어. 억울한 사람도 남양 특집이었고. 에어컨 빵빵해 싸요. 자, 이거 재밌는데 성범죄 한 편 더 할까 나중에? 더 할 얘기 이러다 이제 바뀐다 우리. 나 말고 PD가 생각해보고 할게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겪은 사례들이 엄청 많아서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원래 계획은 성범죄 얘기를 1편하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도 성범죄 편으로 가보죠. 다음 주는 그러면 좀 더 스펙타클해지나요? 모르죠. 그럼 진 변호사가 얼마나 고민하고 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두 분이 겪은 것 중에서 가장 핫한 걸로 다음 주에 부탁드릴게요. 뭔 소리야 나 이거 1편인 줄 알고 다 쏟아냈는데.
끔찍하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목이 양지열의 성범죄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양지열의 성범죄는 내가 성범죄 저지른 것 같잖아, 이 자식아. 아이, 그 제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의 강간 얘들이 정말 네. 하여튼 뭐 성범죄. 오늘은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림도 없이 그냥 갈까 합니다. 왜냐면 그림을 성범죄로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껴놓자. 보여드리기만 할까요? 네네. 보여드리면 하고 해설도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뭐야? 확대해서 아마 확대해서 화면이 나가겠죠? 무섭지. 남양 특집이니까 지금 남자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남자가 성범죄자인가 보다. 어. 그래서 저렇게 성범죄자의 머리를 쳐라 이런 거 아니야? 성범죄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그림 설명하는 것까지 할게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좋아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어쩌다 보니까 속편을 찍게 되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몇 회? 13회 왔어요. 13회였습니다. 공포의 13이네. 13일에 금요일. 오늘 13회 금요일이었네. 그러네. 아유 깜찍한 것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난 이거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오글거려. 어우. 왜 이거 안 해? 이거 해야지. 나중에 이거 시킬 거예요. 이거.